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 보게 될 2024학년도 수능을 대비해서 6월, 9월 모의평가를 다시 풀어보고 다시 풀어본 문제를 바탕으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일단 과목 자체는 저희가 수원, 수투 두 가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확통, 미적분, 기하의 수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수업을 하는 거라 학원생들한테 또 이제 이미 가르쳐 놓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걸 다 공개하기에는 조금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수원, 수투 공통 과목에 대해서만 제가 여기서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핵심으로 봐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무조건 똑같이 딱 나온다라고 확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그동안에 이제 여러 추세를 바탕으로 봤을 때 거의 웬만해선 6월, 9월 모의평가 본대로 수능이 그대로 나오던 약간의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바탕으로 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저의 내용을 막 엄청 무조건 나온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주시고 내일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받아들이시고 오늘 마지막 복습하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얘기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유형을 기반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형이 똑같으면 조금 풀이법이 조금은 달라도 같은 문제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똑같이 묶으려고 한 게 아니라 유형별로 좀 묶어보려고 했다. 그래서 똑같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풀이법이 똑같지도 않지만 같은 유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 때 좀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할 수 있어서 오늘 당장 이거 딱 본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와 이거 엄청 잘 풀린다 이러진 않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이 강의를 찍는 이유는 내일 여러분들이 문제 보실 때 나 이거 어제 본 건데 본 그대로 나오네? 나 어제 이거 본 건데 조금 다르긴 해도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요. 요번에 한번 요거 그리고 실제로 이거 저희 학원에서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 건데요. 지수로그 함수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 1번의 지수 법칙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현재 6월 모평, 9월 모평 둘 다 1번으로 해서 지수 법칙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세제곱근의 27 곱하기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값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세제곱근의 27은요. 여기 옆에 지수법칙 공식도 제가 그래서 따로 써놨거든요. 지수법칙 공식으로 보면은 3의 3분의 3제곱이니까 3의 1제곱일 거고요. 다음에 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은 2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면서 이 계산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왜냐?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3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2분의 3이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밑이 똑같은 두 수를 곱했어요. 그럼 여기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지수가 더해지게 되죠. 더해지면은 3의 제곱해서 9. 둘 다 5번으로 나왔는데 뭐 이건 그냥 우연히 그런 거니까 뭐 이번 수능도 답이 5번일까요? 그건 너무 억측이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이번 1번 문제 무조건 지수 법칙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예상으로 가서 얘기해 보면은 1번에 지수법칙 문제 반드시 나오니까 여기는 이 공식 한 번만 외워달라라는 거 반드시 출제될 거라는 거 이거는 거의 99% 출제가 될 거예요. 물론 1% 확률로 다른 게 출제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까지 역대 수능 문제를 봤을 때 거의 무조건 1번 지수법칙이었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번에 둘 다 7번에 나왔던 로그 문제인데요. 여기 로그 함수의 그래프라고 써있긴 한데 놀랍게도 요거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 내용을 조금만 쓰는 로그의 성질 문제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이 여기 있는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 거 보이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로그 2의 x-a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것은 x는 a죠.
이 x는 a라고 하는 점근선이 여기 있는 두 개의 그래프랑 만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두 개의 그래프랑 만나서 나오는 점 a, b에 대한 점을 살펴보면은 a는 a,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로그 1m로 하는 4분의 a겠죠? b는 a, 로그 2분의 1m로 하는 a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B의 길이라고 함은 절대값 로그 1m로 하는 4분의 A 빼기 로그 2분의 1m로 하는 A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로그의 1m로 하는 A 빼기 2로 분리가 되고 더하기 로그 1m로 하는 A로 바뀌게 되죠? 그럼 여기가 절대값 2로그 1m로 하는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값이 얼마다? 4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2로그 1m로 한 a 마이너스 2의 값은 4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기 때문에 2로그 1m로 한 a가 6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와서 로그 1m로 한 a가 3 또는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a는 2의 세제곱 8 또는 2의 마이너스 1제곱인 2분의 1로 나오게 되는데 a가 2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은 탈락, 이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나오는 이런 문제예요.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문제도 똑같은 로그의 성질 문제인데 3a분의 1 더하기 2b분의 1은 통분하면 6ab분의 3a 더하기 2b인데요. 여기서 6은 납두고 ab가 로그 9를 미터로 한 2라고 했으니까 6 로그 9를 미터로 한 2라고 써주고요. 여기 위에는 3a 더하기 2b인 로그 3을 미터로 하는 31을 써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얘가 3의 제곱이기 때문에 밑에 분모가 3 로그 3을 미터로 한 2로 바뀔 거라는 거. 그리고 여기 위에는 5 로그 3을 미터로 한 2로 바뀌게 되면서 약분해서 3분의 5라고 답 나오면서 4번으로 답 나오게 되는 이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6월 모평의 7번 문제 같은 경우 로그 함수의 탈을 쓴, 그쵸, 정말 말 그대로 탈을 쓴 로그의 성질 문제예요. 사실상 문제의 과정에서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로그 함수가 들어가는 건 이거 위에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대놓고 로그의 성질이었고요. 그래서 올해 수능 문제에서도 여기 있는 로그의 성질 공식 잘 외워 가시고 그와 동시에 번호가 똑같았으니까 거의 똑같이 7번으로 거의 무조건 로그의 성질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는 그렇진 않더라도 3점짜리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것은 알 수 있겠네요. 다음 세 번째, 6월 모평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9월 모평과 6월 모평을 보면은 지수 부등식과 로그 방정식인데 여기서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 방정식 내지는 부등식, 그리고 로그 방정식 내지는 부등식, 요 개념에서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근데 그 한 문제 중에 여기 총 4개의 유형이 있잖아요. 이 4개의 유형 중에 정확히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유형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문제를 이용해서 이 답을 얻어내면 되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푸는 문제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밑을 일치시켜서 해결하거나 또는 여기 있는 요 2번의 형식 ax제곱을 t 또는 로그 ax를 t로 치환해서 해결하는데 요즘 난이도에서는 거의 무조건 밑을 일치시키면 바로 해결이 돼요. 실전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2의 x 빼기 6은 여기는 밑을 2로 바꿔봐야 돼요. 어떻게? 2의 마이너스 2x로. 그러면은 x 빼기 6이 마이너스 2x보다 작거나 같다. 3x가 6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x는 2보다 작거나 같죠? 모든 자연수 x의 값은 자연수기 때문에 1 또는 2죠? 그래서 합은 얼마다? 3이다라고 바로 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지금 현재 밑을 일치시킬 거예요. 밑을 일치시키면은 여기 있는 밑을 4로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의 4를 밑으로 하는 x 빼기 1의 제곱은 로그의 4를 밑으로 하는 13 더하기 2x라는 거.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x 빼기 1의 제곱이
13 더하기 2x랑 같다라고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13 더하기 2x랑 같아서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 돼서 x는 6 또는 x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게 돼요. 이 중에 여기 있는 요 위의 식에서 이 식에서예요. 이 값 같은 경우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죠. 여기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진수 조건 주의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답은 제거하고 이 답이 정답이 된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요 문제까지도 보시면은 밑을 일치시켜서 해결을 하되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반드시 주의해 주거나 ax제곱이 0보다 큼을 주의해 주는 문제가 3점짜리 문제로 반드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유형도 반드시 심 6번으로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3점짜리 문제로는 나오게 될 거라는 거. 거의 이 형식이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에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 로그방정식, 로그부등식 4개 중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로그로 나올 경우 꼭 이렇게 밑에 민조건, 진수조건 확인해 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인데 네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 유형이에요. 근데 이 유형을 제가 이제 보통 설명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일단 지수로감수 그래프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릴 줄 알아야 되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거고요. 그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접근해야 하면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이거는 항상 4점짜리로 나왔어요. 심지어 번호가 우리가 보통 15번, 22번을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15, 22 바로 앞에 나오는 21, 14번으로 일종의 준킬러 문제 난이도로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올해도 또 무조건 이쪽이 준킬러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거의 무조건 요거는 준킬러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실전 문제로 들어가 보면은요. t 빼기 로그 2x랑 2의 x 빼기 t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했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한 건데 기억번 f1은 1이고 f2는 2라고 했습니다. f1이 1이다. 그러면은 기억번을 풀려면은 y는 t가 1일 때니까 1 빼기 로그 2의 x랑 y는 2의 x-1제곱이 1일 때 x가 1일 때 만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다가 x는 1을 대입해 주면은 y 값은 1이 나오고요. 똑같이 옆에도 1이 나오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y 값이 1이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는 x가 1일 때의 교점인 거 맞죠? 그래서 이에 따라 f1은 1이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점의 x좌표가 ft니까요. 다음 t가 2일 때 같은 경우는 y는 2 빼기 로그 1을 밑으로 한 x, y는 2의 x-2라고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x는 1을 대입해 보면은 y 1 나오고 똑같이 또 y가 1 나와요. 이에 따라서 둘 다 맞는 답이기 때문에 기억번은 맞습니다. f2가 2가 나오는 것도 맞는 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바로 맞는 답으로 설정이 되고요. 니은번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그래프의 이미지가 중요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 정도 상상이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그래프랑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그래프가 있었어요. 지금 이 각각의 그래프가 여기는 이 빨간색 그래프랑 여기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이동시키면서 비교를 할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래프는 기존에 있던 교점이 여기 있었다고 할 때 t값이 커짐에 따라 t값이 커지면은 현재 여기 있는 로그 그래프는 위로 올라갈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빨간색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죠. 그러면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올라가는 값으로 인해서 만나는 점이 더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거예요. 문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ft, 교점의 x좌표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봐줄 수가 있죠. 이 점을 통해 니은번을 바로 맞다라고 골라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니은번이 ft의 값이 증가한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프에 이러한 이론들이 다 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 디귿번 볼게요.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습니다.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ft가 t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확인해 보려면은 결국 여기 있는 x 자리에 t를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다시 말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이 함수의 x 값이 ft의 값이에요. 그쵸? 즉 이게 t 로그 1을 밑으로 한 ft가 2의 ft-t인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ft 자리에다가 우리가 t를 대입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형태를 구해준 다음에 이 형태에서 ft가 t보다 과연 크거나 같았는지 살펴보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리에서 t를 대입하면은 t 빼기 로그 1을 밑으로 하는 t가 2의 t 빼기 t, 즉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로그 2의 t는 t-1이라고 하는 식을 얻을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모양이 여기 있는 이 그래프의 모양이 항상 위로 떠 있는 모양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봐줄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해서 여긴 얘가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ft가 t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어느 한쪽의 값이 여기 있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인 것만 성립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꿀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을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걸로 말을 바꿔서 봐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겠는데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로그 2의 x가 있을 때 여기는 1,0과 2,2를 지나가는 이 직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프를 조금만 더 다르게 그릴 필요가 있겠네요. (1,0과 2,2를 지나가는 이런 로그 x를 그려주면은 직선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지게 될 때 바로 이 부분 1부터 2 사이의 이 부분에서 이 그래프가 위로 더 떠 있기만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더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부분에서만 위로 떠 있어요. 그쵸? 즉 이 부분에서만 t 빼기 1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는 답이 되면서 틀리게 되고요. 지금 이 과정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결국 여기 있는 지수로 함수 그래프 못 그리시면은 이 문제를 풀 수조차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 다시 꼭 알아가시길 바란다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9월 모평에서도 그건 똑같았는데요. x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이 그래프 정확히 어떻게 그릴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원래는 못 그립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이 그래프는 아래쪽에 이렇게 점근선을 둔 이런 그래프죠. 반대로 이쪽 그래프는 x가 -8보다 클 때의 그래프인 동시에 점근선을 8에 두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다라는 거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 그래프를 예측하는 걸 바탕으로 문제를 봐줄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현재 여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조건에 맞게 요 조건에 맞게 문제를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한번 읽어보면은 집합 fx가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원소 중 정수인 것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요. 3부터 4 사이에서 여기 있는 이 원소들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F3과 F4를 우선 구해줍니다. F3의 값은 얼마다? 여기서 3 대입하면 되죠?
7이죠? F4는 얼마예요? 5입니다. 그럼 이게 식이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면요. 여기 있는 x가 마이너스 8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x가 마이너스 8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y값이 8일 때라고 하는 점근선을 갖는 이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지금 현재 요쯤이 8이니까 한 요쯤 3일 때의 값에서 7일 때의 값을 이렇게 가져버리는 거죠. 그래프가. 그리고 4일 때 여기쯤에는 5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일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기 있는 요 8까지 여기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프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게 4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현재 이 부분에서 fx, y값이죠. 즉 치역이죠. 치역 중에 정수인 것으로 잡히는 값은 6과 7밖에 없어요. 이 두 개가 바로 그 원소였다라는 거죠. 그럼 6과 7이 여기 있는 3부터 4 사이에서만 나올 방법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데 바로 여기에서 이 두 자연수 A, B에 대한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함수는요. 아래쪽에 점근선을 두고 이렇게 떨어져 가는 그래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서 값을 갖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값을 가져야 할 텐데 이 떨어지는 값이 이 5라는 값을 넘어가선 안 되겠죠. 다시 말하지만 정수는 6, 7 두 개만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A, B도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그 조건 때문에 B의 값은 반드시 5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생기게 돼요. 반드시 5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B가 5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과 7이라고 하는 애가 나올 때 여기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기 4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같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답이. 그러려면은 이쪽에서 답이 7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가 됩니다. 답이 7이 먼저 나오지 않으려면은 2에 a 빼기 8 더하기 b 즉 2에 a 빼기 8 더하기 5라고 하는 f-8의 값이죠. 여기다가 대입한 이 f-8의 값이 반드시 얼마가 되어야만 한다? 6이 되어야만 한다예요. 왜? 자연수니까요. 그러려면 여기 있는 a 값이 얼마라는 거? 8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a가 8이고 b가 5이므로 a 더하기 8은 13, 2번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 되겠습니다. 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를 어느 정도 그릴 줄 아는 가정 하에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준킬러 문제로 지수 또는 로그 함수 그래프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준킬러 문제로서 여기는 6월, 9월 모평 문제뿐만이 아니라 제가 추천을 좀 드리자면은 2023학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죠. 수능 21번 참고해 주시길 바래요. 이것도 꽤 좋은 문제니까요. 이런 문제 참고해줘서 잘 보고 가시면 내일 가서 비슷한 형태 만나실 수 있고 이 비슷한 형태 만나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크게 안 어려우실 겁니다. 다음 삼각함수로 넘어가 볼게요. 삼각함수 같은 경우 또 마찬가지로 3점짜리에서부터 출발하는데 6번 또는 3번으로 나왔던 삼각함수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삼각함수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코사인 세타가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선 여기는 요 모양을 떠올려야 돼요. 우리 흔히 얼사탄코라고 해서 외웠던 기억 나실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은 모두 플러스 2사분면은 사인만 플러스 3사분면 탄젠트만 플러스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인 녀석이죠. 따라서 코사인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여긴 얘가 2사분면 또는 3사분면에 있다는 증거지요. 근데 여기는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7분의 1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다는 거 각변환 공식 외우셨으면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 값이 7분의 1 코사인 세타와 같다는 것은 사인 세타가 양수란 뜻이죠. 사인 세타가 양수라는 뜻은 뭐와 같은 거죠? 얘가 3, 4분면이 아닌 2, 4분면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사인 세타 값은 반드시 양수이기 때문에 일단 3개는 제거됩니다. 그럼 답이 4번 아닌 5번일 것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때 쓰는 공식이 뭐냐? 여기 양변을 제곱합니다. 양변 제곱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49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인데요. 여기서 이 사인 제곱 세타가 뭐랑 같다? 바로 여기 있는 이 식 때문에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 따라서 49분의 50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반대로 했네요 제가.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니까 49분의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 때문에 여기에서 49분의 50 사인 제곱 세타는 49분의 1이라고 나와서 사인 제곱 세타는 50분의 1이 되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양수값이므로 100분의 2의 루트 씌운 10분의 루트 2, 즉 4번이 정답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옆에 있는 9월 모의평가 3번 문제를 보시면요. 2분의 파이부터 2파이 사이에 있는 세타, 즉 4, 4분면에 있는 세타라는 거예요. 여기서 코사인 세타 값이 3분의 루트 6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해달라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인 세타의 값은 반드시 음수일 게 뻔해지죠. 왜? 4, 4분면 각이니까요. 그리고 또한 사인 세타는 또 마찬가지로 1번 공식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여야 된다는 것이 팩트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이거 제곱하면은 3분의 2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즉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탄젠트 세타의 값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루트 6분의 루트 3.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2번이라고 나오는 문제 되겠습니다. 역시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요 공식을 써주는, 그쵸? 여기 있는 요 공식을 써주는 삼각함수 문제가 번호는 서로 달랐지만 반드시 3점짜리 문제로 출제된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다음 19번 또는 9번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3점하고 4점으로 점수가 다르긴 달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려운 3점, 쉬운 4점이라 한 번에 묶일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어삼쉬사 라인입니다. 즉 3점 치고는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4점 치고는 맨 앞에 번호이기 때문에 가장 쉬운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이 난이도로 나올 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여기 문제에서는 그래프가 필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래프 이론 꼭 외워두시길 바랄게요. 여기 있는 그래프 이론은 꼭 바탕으로 가야 돼요. 물론 이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되진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저기 있는 거에서 이제 그래프를 변형시키는 방법도 외워야 되는데 여기 공간이 좁아서 다 쓰진 못했어요. 직접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할 때 찾아서 보세요. 오늘은 내일 시험 대비해가지고 복습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문제에서 우선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부터 접근하자면은 sin bx는 어쨌거나 sin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a sin bx는 a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a부터 a 사이에 있고요. a sin bx 더하기 8-a는 이에 따라 8-2a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건 뻔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값인 8-2a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즉 a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자연수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여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요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4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 여기는 a sin bx로 인해서 주기가 어느 정도 나뉨을 의미하는 건데 이 주기가 나뉨을 의미할 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a가 4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맞긴 맞지만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여긴 0부터 2파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러한가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이제 그래프가 특정한 모양으로 왔다 갔다를 했을 건데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새였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0부터 2파이 사이가 대체 어디이고 거기에서 fx가 0이라는 값이 왜 실근이 4개가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0이라는 곳과 만난다라는 거잖아요. 즉 여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이 4개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바로 이 순간 여기는 얘가 여기 밑에 콕 닿아야만 하므로 a 값이 4가 나와야만 한다라는 무조건적인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총 4번 맞닿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2파이일 거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주기가 원래 2파이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한 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주기죠. 원래대로 하면은 이 한 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 이 주기가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총 그래프가 무려 4번이나 나왔어요. 그 얘기는 b의 값이 4라는 값과 연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인 a 더하기 b가 얼마다? 8이다라는 걸로 연결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 연결된다는 걸 알아두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9월 모평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꼭 그려줘야 되는 문제인데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랑 같다라고 했어요. 문제는 이 사인 7분의 파이랑 코사인 x는 직접적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각변환 공식이죠. 사인 7분의 파이는 코사인의 무엇과 같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랑 같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7분의 파이랑 같았으면은 이 값은 코사인 14분의 5파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식은 코사인 x가 코사인 14분의 5파이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으로서 문제를 봐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전 코사인 그래프를 좀 그릴 필요가 생기는데 실전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얘가 2파이고 0이고 여기 있는 1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14분의 5파이는 2분의 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 어딘가에 14분의 5파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똑같은 y값을 갖는 게 반대편에 있는 대칭성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길이도 14분의 5파이만큼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있는 얘는 14분의 23파이였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x값들이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따라서 x의 범위가 14분의 5파이부터 14분의 23파이 사이에 있다라는 것으로 답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베타 빼기 알파는 이 둘을 빼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의 값은 그래서 얼마로 나와요? 14분의 18파이 즉 7분의 9파이로 나오게 된다는 거. 3번이 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둘 다 그래프가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필수인 이 문제의 유형 반드시 나오는 것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3점 내지 쉬운 4점 라인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다음 문제에 꼭 나오는 단골 문제 중 하나죠. 항상 얘도 준킬러 난이도로 나오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문제 되겠습니다. 13번 그리고 여기 밑에 20번으로 해서 준비했고요. 문제가 워낙 풀이가 길다 보니까 여기는 공간을 좀 넉넉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꼭 생각해둬야 될 게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써드릴 내용 중 하나지만 꼭 생각해봐야 되는 게 풀이법에서 위쪽에 쓸게요. 풀이법의 핵심 중 하나로서 반드시 원의
내접한 삼각형의 구도를 반드시 찾아주셔야 돼요. 이번 문제에서 이게 안 나올 이유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형이 아무리 복잡해도 원에 내접한 삼각형 모양을 찾기만 하면은 문제가 쉽게 풀릴 만한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원에 내접해 있는 거, 그쵸? 요 원에 내접한 이 삼각형 보이시죠? 원에 내접한 이 삼각형 보이시죠? 여기로 순간적인 포커싱을 해줘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 원에 내접한 이 삼각형 보이시죠? 너무 잘못 그렸네요. 다시 그릴게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보를 보면은 BC 길이가 3이고 CD 길이가 2고 코사인 각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각 DAB가 2분의 파이보다 크다고 했어요. 지금 여기 문제에서 ABC랑 ACD는 모두 예각삼각형이고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E에 대해서 A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선분 ABAD랑 P1, P2에서 만나고 C2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두선분 BC랑 만나는 점이 Q1, Q2라고 할 때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 2라고 했고 ABD의 넓이가 2라고 할 때 AB 더하기 AD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요. 이 문제에서는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생각부터 먼저 했어야 됐어요. 지금 현재 어쨌거나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선분 A2 대 C2의 길이가 1대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빨간색 원을 O1, 파란색 원을 O2라고 하면은 O1의 반지름 R1과 O2의 반지름 R2에 대해서 R1 대 R2가 1대 2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R1 대 R2가 1대 2라는 것을 통해 어떤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냐면요. 현재 여기 문제에서 여기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어떤 이 내용의 특징을 보자면은 P1, P2 대 Q1, Q2가 3대 5루트 2라는 거 보이시죠? 즉 사인 법칙을 직접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P1, P2 길이를 뭐를 깔고서 하는 사인 각 D, A, B를 깔고서 하는 요 값이 뭐와 같아진다? 이 R1과 같아진다. 그리고 사인 각 BC, D를 깔고 나오는 Q1, Q2의 값은 이 R2랑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은 각각 P1, P2의 길이가 이 R1 사인 각 D, A, B가 되고 좀 다르게 할게요. 그냥 방법 사인 각 DAB는 2R분의 2R1분의 P1, P2가 되고 사인 각 BCD의 값은 2R2분의 Q1, Q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 핵심은 R1 대 R2가 1대 2라고 했기 때문에 또 P1 대 P2가 3대 5루트 2라고 했기 때문에 사인 각 DAB 대 사인 각 BCD의 값이 몇 대 몇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이론 때문에 위에는 3대 5루트이고요. 그쵸? 3대 5루트이고 이 밑에 같은 경우는 1대 2죠. 따라서 6대 5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요 값이 6대 5루트 2라는 특성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코사인 BCD가 마이너스 3분의 1로 나왔으니까 사인 각 BCD는 계산 조금만 빨리 해보면 3분의 2루트 2라고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누구를 알 수 있게 됐나? 사인 각 DAB의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여기 있는 3분의 2루트 2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버리면 돼요? 5루트 2분의 6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분되었을 때 5분의 4라고 나옴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인 값이 5분의 4라고 나오니까 이에 따라 코사인 각 DAB는 마이너스 5분의 3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각 5분의 4와 마이너스 5분의 3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5분의 4와 5분의 3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AB 더하기 AD의 값을 구하러 들어갈 건데요. AB 더하기 AD의 값은 그럼 뭘로 구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요 선분이 필요해요. BD라는 선분이 왜 필요했느냐? 이 BD라는 선분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줄 거거든요. 그럼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은 선분 BD 길이의 제곱은 BC 길이의 제곱 더하기 CD 길이의 제곱 마이너스 2 BC 곱하기 CD 곱하기 코사인 각 BCD가 되죠. 그러면은 BC의 제곱은 9고요. CD의 제곱은 4고 마이너스 10이 코사인 각 BCD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17이라고 BD제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BD제곱은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뭘로 구할 수도 있었어요. 사실은 17이라는 이 값은 뭘로 구할 수도 있었다?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마이너스 2 AB AD의 코사인 각 DAB로 구할 수도 있었죠.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요, 이 값이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더하기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5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5분의 6 AB AD임을 구할 수 있죠. 17의 값이 이거임을 우리가 구해놨고요. 다음 ABD의 넓이가 2라고 했잖아요. AB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D 곱하기 사인 각 BAD인데요. 또는 DAB죠. 근데 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D에다가 우리가 사인 값 아까 구해놨었죠? 얼마라고? 5분의 4라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5분의 4 AB 곱하기 AD의 값이 얼마라는 거? 이 값이 아까 2였기 때문에 얘가 4가 된다는 거. 이 둘을 더해주게 되면은 AB의 제곱 더하기 2 AB AD 더하기 AD의 제곱은 21이라고 나오게 되므로 AB 더하기 AD의 값이 루트 21 1번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준킬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과정 이렇게나 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에 내접한 삼각형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 것도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빨간색의 이 원의 이 원에 내접한 이 빨간색 삼각형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쵸?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원에 내접한 이 삼각형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각형을 포커싱해서 봐주는 게 생각보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삼각형 BCD, 여기 파란 삼각형이죠?
파란 삼각형이 사인 법칙에 의거해서 여기 있는 AB랑 AD의 길이가 1로 나와 있고 각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R1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R1이라고 하는 요 길이를 사인 법칙에 의하면은 이 R1이라는 값이 뭐랑 같아야 돼요?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BD 길이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 값은 여기는 요 값은 2분의 루트 2니까 루트 2 BD가 되어버려서 R1의 값이 2분의 루트 2 BD가 되는 것은 당연한 사례일 거고 ABD 이번엔 빨간 삼각형과 빨간 원을 봐야 되죠. 그럼 사인 법칙 쓰면은 이 R2는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 길이죠. 사인 3분의 2파이의 값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에요. 따라서 여기는 얘는 루트 3분의 2 BD라고 나오게 될 거고 이에 따라 R2의 값은 루트 3분의 4 BD 즉 3분의 4 루트 3 BD가 되면서 여기 있는 가번의 답은 그쵸? P의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분의 4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에 코사인 법칙에 의거하면은 네, BD의 제곱은 AB의 제곱 더하기 AD의 제곱 마이너스 2 AB AD 곱하기 코사인 각 DAB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여기서 AB, AD랑 코사인 DAB가 다 얼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긴 얘 2고 1이니까 5 마이너스 여기 2 곱하기 1이니까 4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인데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즉 얘는 7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는 이 나번의 식, 즉 여기는 Q값이 얼마가 될 거라는 것, 2가 될 거라는 것.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것이 명확해지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안의 값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는 요 값이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거라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값만 이렇게 Q값으로 따로 정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BD 길이가 어쨌거나 루트 7이라는 건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서 지금 현재 R1과 R2가 나와 있는 상태였으니까 R1, R2 두 개의 곱은 여기 있는 얘와 얘의 곱이니까 3분의 2 루트 6 BD의 제곱인데 BD가 아까 루트 7, 즉 BD 제곱이 7이었으니까 이 값은 3분의 14 루트 6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값이 R의 값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했으면은 현재 PQR의 곱은 얘와 얘의 곱이죠. 곱해보면은 3분의 4 루트 3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14 루트 6인데요. 여기 둘이 곱해주는 과정에서 여기는 3하고 약분되면서 루트 2만 남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보면은 3분의 마이너스 8에다가 여기 계산 좀 잘못한 데가 있네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아까 계산할 때 R2가 약분되면서 약분이 잘못됐어요. 얘는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루트 3이 맞아요. 여기서 계산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P값도 3분의 루트 3으로 다시 계산을 할게요. 그렇게 하면 어쨌거나 여기 있는 R1, R2의 곱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R1, R2의 곱은 다시 계산해보면은 여기 위에 있었던 R1 2분의 루트 2 BD랑 3분의 루트 3 BD를 곱하니까 6분의 루트 6 BD의 제곱 즉 6분의 7 루트 6이 되고 이것이 R이다입니다. 따라서 대입해보면은 PQR의 곱은 위에서 일단 P가 3분의 루트 3이고요.
q가 마이너스 2고요. r은 6분의 7 루트 6이니까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우선은 여기서 3끼리 약분돼서 여기 루트 2만 이렇게 딱 남는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한 번 더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루트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PQR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PQR의 제곱이 9분의 98이 돼서 9랑 약분되면서 98이 정답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선 여기까지 해서 지금 보시면은 기본적인 예상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쓸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다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지금 원과 원에 내접한 삼각형, 여기도 빨간색 원, 파란색 원으로 포커싱해서 문제 봤죠? 여기도 빨간색 원, 파란색 원으로 포커싱해서 문제 봤죠? 기본적인 풀이법은 원에 내접한 삼각형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는 것은 바뀌지 않아요. 다음 수원에서 마지막 수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열 문제 같은 경우는 시그마의 성질이 일단 1번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시그마의 성질 같은 경우는 일단은 6월 모평, 9월 모평 둘 다 기본적인 성질만을 씁니다. 바로 여기는 요 개념을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 문제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ak 더하기 3이면은 2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3이고요. 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30이 60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값은 15, 2번으로 나와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번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얘와 얘가 있을 때 얘를 구해달라 했는데, 여기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bk 같은 경우는 시그마 k1부터 10까지 2ak 빼기 bk인 이 식에서 시그마 k1부터 10까지 ak를 빼주면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34 빼기 10해서 24라고 이렇게 나오는 문제로서 시그마의 성질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 주는 것이 문제의 가장 기본적 풀이이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3번 내지는 한 6번 사이 이런 데의 3점 문제로 시그마가 출제될 거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위에도 제가 이걸 못 쓰고 내려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준킬러 4점 난이도로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유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수열도 3번이나 6번 또는 17번, 18번 이런 애도 좋아요. 그런데 3점짜리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 이제 같은 유형으로 묶긴 묶었는데요. 이거는 둘 중 하나가 선택돼서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의 3점 유형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3점 내지 4점 유형이에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여기는 소거형 수열이라고 불리는 유형인데, 여기서는 부분 분수나 루트꼴이 나와서 유리화를 하는 형태로 나오는 소거형 수열의 문제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중 하나인 등비수열의 일반항. 요즘 등비수열이 거의 무조건 3점짜리로 나오고 4점짜리로는 거의 무조건 등차수열로 해서 등차수열 특징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엔 여기가 더 메이저 문제예요. 훨씬 더 메이저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이쪽이 더 출제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는. 다만 이 소거형 수열 문제 같은 경우 늘 항상 수능에 나온다 하다가 또 안 나오고 나온다 하다 또 안 나오고 그러다 또 갑자기 훅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3년에서 4년꼴로 한 번씩 나오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가능성 자체는 얘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에 있는 유형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둘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9번 같은 경우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AK분의 1이 n제곱 더하기 2n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긴 얘를 그냥 SN으로 봤을 때 SN이 n제곱 더하기 2n이다 이거잖아요. 여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n번째 항인 2n-1분의 2n-1 an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구하려면은 n제곱 더하기 2n에서 빼기
n-1의 제곱 더하기 2, n-1을 계산해야 되고요. n제곱 더하기 2에는 그대로 두고 빼기 요 안은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해보면. 그래서 2n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an이라는 식이 2n-1, 2n 플러스 1분의 1임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의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때 쓰는 식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부분 분수를 통해서 여기를 미리 2분의 1에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주고 문제를 풀자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여기는 얘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요. 실제 계산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 계산 같은 경우는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의 값은 2분의 1을 밖으로 빼고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이죠. 계산해보면 2분의 1에다가 1 빼기 3분의 1, 3 빼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더해서 19분의 1 빼기 21분의 1까지도 계산을 하면은 여기 싹 다 지워지면서 2분의 1에 1 빼기 21분의 1이 되고 2분의 1 곱하기 21분의 20으로 해서 계산값은 21분의 10이라고 나오는 거 1번이 답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소거형 수열 문제 자주 나오진 않아서 내일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잘 공부해 두시면 좋아요. 혹시 나올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유형은 오히려 여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 유형입니다. 얘가 훨씬 더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차라리 다른 애를 4점으로 주고 얘를 3점으로 해서 출제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일반항을 이렇게 두고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A3은 A1 아래 제곱이고 곱하기 A8은 A1 아래 7제곱이고 밑에 A6은 A1 아래 5제곱이니까 약분하면 A1 아래 4제곱이죠. 그게 12라는 것이고 여기는 이 식은 A1 아래 4제곱 더하기 A1 아래 6제곱은 36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A1 아래 4제곱에 1 더하기 R제곱이 36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10이죠. 따라서 1 더하기 R제곱은 3이 나와야 되니까 R제곱이 2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럼 모든 양이 양수니까 R이 루트인 걸 모르는 건 아닌데요. A11은 A1 아래 10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A1 아래 4제곱에다가 곱하기 아래 6제곱. 아래 6제곱은 다른 말로 하면은 R제곱의 세제곱으로 한다면 A1 아래 4제곱은 12 곱하기 아래 제곱의 세제곱은 8이죠? 96이라고 나오게 되면서 5번이 답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 있는 이 두 문제는 서로 유형이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등비수열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를 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등비수열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차라리 다른 데서 4점을 내는 게 훨씬 더 낫긴 해요. 다음 6월 모평하고 이제 9월 모평 똑같이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4점짜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에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A2가 마이너스하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과 BN을 AN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은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당연히 AN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용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럼 당연히 A라고 하는 값은 A1 더하기 D, A1 더하기 2D,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4D 라고 나오는 건 맞고요. 다음 B쪽은 저 이론대로라면은 2A1 더하기 D, 2A1 더하기 3D, 2A1 더하기 5D, 2A1 더하기 7D,
2A1 더하기 9D로 나오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얘는 하나하나 건너뛸 때마다 2D씩 뛰어넘게 되고요. 여기서 교집합이 3개가 나온다라는 것은 이 5개 중 3개, 여기 5개 중 3개가 선택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등차수열의 특징, 바로 D씩 점핑을 똑같이 점핑한다라는, 그러니까 D씩 똑같은 간격으로 점핑한다라는 이 특징 때문에 A1, A3, A5가 3개의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판단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문제를 다들 어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1, A2, A3, A4, A5 5개 중에서 교집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저 A1, 3, 5밖에 없었다라는 뜻은 여기서 2D씩 건너뛰는 특징이기 때문에 똑같은 값을 골라야 하는 특징 때문에 그러한 거다예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경우의 수가 그럼 2D씩 건너뛰는 이 3개가 해당 대상자인가? 아니면은 B2, B3, B4인가? 아니면은 B3, B4, B5인가? 라는 3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여기 있는 A1이 이 A1 더하기 D랑 같아야 되고 A1 더하기 D가 2A1 더하기 3D랑 같아야 되고 A1 더하기 2D가 2A1 더하기 5D랑 같아야 한다라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현재 여기서 A1이 마이너스 D가 돼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A1이 마이너스 2D가 되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A1이 마이너스 3D가 되니까 이것은 모순이 되어버리죠. 공차가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탈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여기 빨간색으로 네모친 여기는 요 3개가 여기는 요 3개랑 같았을 경우입니다. 즉 여기 이 3개가 빨간색 밑줄 친 저 3개랑 같았을 경우인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자면은 A1은 A1 더하기 3D A1 더하기 2D가 2A1 더하기 5D A1 더하기 4D가 2A1 더하기 7D 1대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여기 2D고 여기 4D예요. 다시 구해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D가 되긴 하겠네요. 요거는 조금 제가 다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거나 모순이 발생하는 건 똑같긴 한데요. 어떤 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살펴보자면은 A1이 만약에 마이너스 D라고 해버리면은 여기 있는 가운데 A2가 0이 되면서 여기서 모순이 발생해요. 요건 모순점이 좀 다르긴 하지만 모순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A2가 0이라는 것은 여기는 A2가 마이너스 4라는 말에 모순이 생기니까 그런 거죠. 어쨌든 이 경우에 대해서는 A1 더하기 3D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건 여기로 봐도 똑같죠. 라고 한다면은 A1 더하기 3D가 0이라고 하는 것은 A2, 그러니까 A1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니까 2D 마이너스 4가 0임을 의미하는 거고 D가 2임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D가 2라고 주어졌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A20은 A1 더하기 19D인데 A1 더하기 D가 마이너스 4고 더하기 18D는 36이죠? 32가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일단은 세 번째 경우를 보기 전에 공간을 좀 마련하고 갈게요. 세 번째 경우는 여기 있는 A1 더하기 A1이 여기는 요 경우랑 같을 때입니다. A1이 2A1 더하기 5D A1 더하기 2D가 어쩌고 하는 요건 더 이상 안 할게요. 왜냐면 여기 위에 두 개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규칙 똑같이 도는 거. 따라서 여기서는 A1 더하기 4D가 0임을 할 수 있죠. A1 더하기 4D가 0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3D 마이너스 4가 0, 즉 D가 3분의 4임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A20은 A1 더하기 19D인데
A1 더하기 D는 마이너스 4로 빼고 18D인데 18D면은 3분의 4 곱하기 18이니까 24가 되면서 20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었네요. A1 더하기 5D가 0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4D-4가 0이므로 D가 1인 게 맞아요. D가 1이면 여기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여기를 18로 바꿔주면은 여기서 14라고 나오게 되고 32 더하기 14, 46이 정답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있는 이쪽 문제들은 4점짜리로 나오는 이유가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어떤 합이나 또는 등차 수열의 뭐 일반항 이런 순수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등차 수열 자체가 갖는 등차 수열 자체의 특징을 바탕으로 사고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등차수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에서 9월 모평으로 바뀌게 되면서 살짝 문제의 유형이 조금 뒤틀렸거든요. 똑같이 등차수열의 성질 문제인데 계산의 성격이 좀 더 강해졌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요 세 개가 두 칸씩 건너뛴 이 성질 때문에 여기 있는 요 경우에서 이 세 가지 검정색 경우냐 빨간색 경우냐 파란색 경우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고력 문제였다면 여기 있는 9월 모평의 21번은 번호 자체는 오히려 준킬러로 가긴 했지만 문제 난이도는 좀 더 쉬워지는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서 계산력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력이 강화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A7이 13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등차수열이 자연수인 것 둘째치고 여기 있는 A7, 즉 A1 더하기 6D가 13K의 꼴이다라는 건 알 수 있죠? 단 K는 자연수여야 하겠네요.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7의 값이 644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SK라고 함은 2분의 K의 2A1 더하기 K-1의 D죠? 요걸 계산한 게 644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식을 일단 세워주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 값 같은 경우는 일단 2분의 1을 밖으로 뺍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전개시키면은 D K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A1 마이너스 D의 K라고 이렇게 시그마가 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잡힌 시그마 공식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D에다가 여기 있는 계산이 이 K제곱을 계산을 시그마로써 하게 되면은 2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같은 경우 2A1 빼기 D에 곱하기 2분의 7 곱하기 8로 이렇게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럼 2분의 1은 그대로 두시고 여기를 계산해서 약분해 보면은 여기 4로 약분이 되니까 420D에다가 더하기 여기는 2A1 빼기 D에 곱하기 여기 계산해 보면 28이죠. 이렇게 계산하게 되니까 2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210D 더하기 14 2A1 빼기 D니까 계산해 보면 28 A1 그리고 마이너스 더하기 196 D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644라는 거죠. 일단 4로 약분부터 해볼게요. 약분해 보면은 7A1 더하기 여기 4로 약분하면은 49D죠. 여기 4로 약분하면은요 161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공간 좀 마련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7로 한 번만 더 약분해주면은 A1 더하기
7D가 얼마로 나온다는 거, 여기 7로 약분해주면은 23으로 나온다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A1 더하기 6D는 13의 배수여야 돼요. 모든 항은 자연수여야 하고 A1 더하기 7D가 2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A1 더하기 6D의 값은 13이 되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A7이 13의 배수였다라는 요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내려오는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을 때 결국에는 이 값이 뭐 23이고 뭐고 그런 걸로 밝혀지니까 여기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항이 자연수인 AN에 대해서 여기 있는 공차 D가 10임을 뭐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일 텐데요. 잠시만요. 여기 위에서 제가 계산을 실수했군요. 여기가 6이죠? 네. 여기가 6인데 계산을 실수했어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도 약분되면서 5 되고 여기 약분 날라가고, 그럼 여기가 420이 아니라 140이군요. 140D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를 마저 계산하면은 28로 빼줬을 때 그러니까 112D가 되는 게 맞겠네요. 110이니까 또 2분의 1 해주면은 56D가 되는 게 맞겠네요. 아니지, 70D가 되는 게 맞겠네요. 그럼 계산해주면은 여기서 요게 아니라 56D겠네요. 네. 따라서 여기 있는 얘는 바로 4로 약분하는 건 똑같지만 4로 약분하면은 14D가 되고, 여기서 7로 나눠주면은 A1 더하기 2D가 23이 되는 게 타당하겠네요. 그래서 A1 더하기 2D가 23인 것을 이렇게 했고, A1 더하기 6D가 아까 말한 대로 13K, 그러니까 13의 배수예요. 그러면 13의 배수 중에서 지금 현재 공차가 지금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공차가 자연수인 게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면은 13K라는 이 둘을 식을 빼주면은 4D가 13K-23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즉 공차 D가요 4분의 13K 빼기 23이고, 이 D는 자연수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럼 여기서 저기 있는 K 값을 뭐 1부터 해서 자연수를 순차적으로 대입하다 보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K에다가 3을 대입해 보면은요, 여기는 얘가 39 빼기 23하니까 K가 3일 때 공차 D가 4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이 K가 3일 때의 값을 바탕으로 해서 D가 4라고 무조건적인 말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여기서 이 K가 3일 때 이외에도 다른 답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K가 7일 때도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여기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 때문에 여기에서 그 성격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탈락이 되거든요. 답이 자연수가 안 되게 되거든요. K가 7일 때부터는. 따라서 이 답이 유일하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되고, D가 4라는 걸 찾았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A2는 A1 더하기 D죠. 여기서 3만 빼주면 되겠네요. 19가 정답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기존에는 등차 수열의 특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 현재 여기 있는 문제는 그냥 여기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서 그냥 시그마 풀고 났더니 뭐야, 그냥 직접 비교해가지고 요 정도만 쓰면은 끝나네 정도로 사고력이 훨씬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 문제가 4점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는 무조건일 겁니다. 등차 수열 문제가 4점으로 나오는 건 무조건인데, 다만 여기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사고력은 줄어들고 계산 자체의 중요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수능도 등차 수열이 4점짜리로 나오게 될 텐데 계산의 중요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 다음, 귀납적 정의 문제입니다. 한동안 이거 킬러 문제라고 해가지고 시끄러웠지만 결국에는 뭐 빠지지 않고 유형은 그대로 나오고 난이도만 낮춰졌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뺀다고 했지만 네, 사실상 안 빠졌어요.
그냥 유형은 살아남았고요.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진 걸 뿐이에요. 그래서 15번하고 12번을 둘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귀납적 정의는 그냥 대입해서 풀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예상할 때도 그냥 귀납적 정의가 사전 문제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에 변함은 없을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대입을 통해서 값을 구축하는 작업을 한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이 유형이 바뀐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불변의 진리입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A1이 K라고 했고 자연수 K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연수 K의 특성 때문에 A2는요. 여기 있는 K 값을 여기다가 A1, 여기가 K보다 크니까 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A1이 K라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n이라고 나오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얘가. 그래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난 다음에 A3부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A3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음수니까 음수인 경우는 여기 위에다 대입해 줘야 되죠. 그래서 A2 더하기 4 빼기 K 해가지고 2-K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규칙 적용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1번 경우로서 따져볼 거. K가 만약에 1이었다면입니다. K가 만약에 1이었다면은 A3가 1이 되고요. A3가 1이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A4는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K가 1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A4는 K가 1이었, A3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대입해 줘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A3 마이너스 6 빼기 1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게 되고요. A5는 여기 마이너스 6을 여 위에다 대입해 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6을 이 위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1이라고 또 나오게 되고요. 다음 A6 같은 경우는 1을 또 다시 여기다 대입해야 되죠. A6 1을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여기서 대입한 값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값이 A5 빼기 1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0 나와서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10까지의 계산값을 비교했을 때 이 4개의 곱은 양수가 되죠. 따라서 곱이 양수가 되므로 해당하는 답은 여기 있는 음수가 된다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게 돼서 모든 K의 값의 합에 해당할 수 없는 K값 1은 해당하지 않는 값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K가 1일 때부터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은 답이 나오게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과정 같은 경우는 무한반복이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풀이 과정이 엄청나게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기는 이 문제는 풀이 과정이 긴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 좀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꿋꿋하게 잘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 경우도 마저 해볼게요. 어쨌거나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는 A3가 음수가 되므로 A3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죠? 근데 여기는 A3부터 A6까지의 곱은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K가 2일 때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A3가 음수라고 확정이 나게 돼요. A3를 음수로 확정 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A4의 값은요. 당연하게도 A3 음수였기 때문에 여기 위에다 대입했겠죠? 이 위에다 대입하면은 A3 더하기 6 빼기 K니까 A3 값 같은 경우 위에서 구해놓은 2 빼기 K를 여기다 대입해주면 8 빼기 2K라고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K가 3일 때는 양수이고 K가 4일 때는 0이 되므로 또 마찬가지로 이 식에 어긋나서 확인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서 K가 3일 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기죠. 그래서 K가 3일 때를 확인해 보면은요. A4가 2가 나오고요. A4가 2일 때 A5는요. A4 양수였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죠. 위에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면은 A4 빼기
그냥 앞으로 1번식, 2번식이라고 해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할게요. 2번식에다 대입하면은 A4-8 빼기 3이죠. A4는 아까 2였으므로 마이너스 9 음수로 나오고요. A6은 A5 더하기 1번식에다 대입하니까 더하기 10 빼기 3이죠. 근데 얘가 아까 마이너스 9였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A3은 이미 여기 K가 3으로 왔을 때는 A3이 음수인 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A3 음수고 양수고 음수고 음수니까 A3, A4, A5, A6이 0보다 작은 거 맞으므로 K가 3일 때는 답으로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K가 4일 때는 안 되죠? 왜냐? 0이 되니까요. 그래서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쵸? 그때부터는 정확히 말하자면 K가 4보다 클 때죠. K가 4보다 클 때부터는 여기 있는 8 빼기 K인 A4도 음수인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A4가 음수인 게 확정이 됐으니까 A5 같은 경우는 A4 더하기 8 빼기 K가 되죠. 그리고 A4가 아까 8 빼기 2K였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16 빼기 3K가 돼요. 그럼 여기서 K가 5일 때 A5가 1이라는 양수로 나오게 되고 이에 따라 A6을 확인해 볼 필요가 생기죠. A6은 1이라는 양수를 여기 2번식에다 대입하게 되니까 1 빼기 5 빼기 5 하니까 음수로 나오는 게 확정이 됩니다. 얼마인지는 중요치 않아요. 음수인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 있는 K가 5일 때도 A3, A4, A5, A6의 곱이 0보다 작으므로 K가 5일 때도 맞는 답이 됩니다. 그러면은 K가 5일 때를 제외하고 K가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부터 A5는 반드시 음수가 되죠. 그러면은 A6은 A5 음수였으니까 더하기 10 빼기 K가 되고요. 여기 있는 A5 값은 아까 구했던 16 빼기 3K니까 26 빼기 4K가 되고 얘가 양수여야만 하죠. 왜? 얘가 양수여야만 앞에 전부 다 음수이니까 얘가 양수여야만 이 곱이 음수가 될 테니까 따라서 마지막으로 잡히는 K값이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까지 해서 3, 5, 6 세개합은 2번이다 라고 나오는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 과정이 굉장히 빼곡하죠? 이 빼곡한 계산 과정 여러분들도 당연히 다 거치셔야 돼요. 당연하게도. 이랬던 문제가 9월 모평으로 넘어오면서 계산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보시면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첫째 항이 홀수인가 짝수인가만 따져주면 되는 문제로 확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경우를 두 가지만 나누면 돼요. 첫 번째, A1이 홀수라고 해봅시다. 즉 A1이 홀수라는 말은 A1을 2K-1로 두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A2는요 홀수였기 때문에 여기 대입되게 되면서 2K가 됩니다. A2가 2K가 되면은 A3는 반드시 K가 되죠. 그러면은 A3가 K가 됐을 때 A4는 여기서 두 가지로 또 나뉘게 되는데 1번 K가 2P 즉 K가 짝수일 때죠. K가 2P로 짝수이게 되면은 여기 있는 A4는 P가 될 겁니다. 이 경우 이 1번의 경우 A2 더하기 A4의 값은 A2가 아까 2K였으니까 여기 있는 2P를 대입해주면 4P가 되겠죠. 그래서 5P의 값이 40이므로 P의 값은 8이 돼요. P 값이 8이라는 얘기는 K가 16이라는 얘기고 K가 16이라는 얘기는 여기 위에 있는 1번 경우에 따라 A1의 값이 얼마로 나온다? 31로 나온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경우를 볼 건데요. 크기 좀만 줄여놓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K가 2P-1이라는 홀수로 나왔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K가 홀수이기 때문에 A4는
홀수인 여기다 대입해서 2P로 나오는 것이 타당할 거예요. A4가 2P인 것에 따라 A2 더하기 A4는요. 여기서 아까 A2가 2K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4P 마이너스 2 더하기 2P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6P 마이너스 2인데 40이죠? 따라서 P가 얼마가 됩니까? 7이 돼야 돼요. P가 7이라는 얘기는 K가 얼마란 얘기고 여기다 대입해서 13이라는 얘기고 K가 13인 거는 여기 위에다 대입해서 A1이 25임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현재 A1 31과 25까지 나온 상태예요. 두 번째 경우 A1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짝수였다고 하자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짝수일 거면은 A2가 일단은 얼마가 돼요? 무조건 일단 K가 되죠. 바로 여기서 그럼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이 K가 2P였다면 A3는 P가 됐겠죠. 그러면 여기서 A3가 P인 것 때문에 A4는 P 더하기 1로 나오거나 또는 2분의 1 P로 나오거나 해요. 이때 P가 홀수인 경우, P가 짝수인 경우고 둘 다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둘 다 계산을 해보면은 A2 더하기 A4는요. 먼저 이 경우로 계산을 해볼게요. 이 경우로 계산을 해보고 이때 P가 홀수로 안 나와주면 경우에서 탈락인 거죠. A2 더하기 A4는 일단 A2는 K, 즉 2P니까 2P고 그리고 P 더하기 1이고 이것이 40인 거죠. 이에 따라 P값은 13으로 나오고 홀수인 거 맞아요. 홀수인 거 맞기 때문에 이에 따라 K는 얼마가 되고요? 26이 되고요. K가 26이라는 얘기는 A1이 52가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짝수였을 때를 봅니다. 짝수였을 때는 A2 더하기 A4가요. 2P 더하기 2분의 1 P가 되고요. 그것이 40이죠. 그럼 이때 P의 값은 2분의 5P가 40이니까 32라고 나오게 되고 이건 역시도 맞는 말이 되죠. P가 30이면은 P가 32였기 때문에 K값은 64가 되고 K값이 64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요 K값 때문에 A1이 128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차이점이 생기죠. 바로 뭡니까? 2P 더하기 2분의 1 P가 그쵸? 2P 더하기 2분의 1 P가 40이 나와야 한다라는 건데요. 계산이 좀 잘못된 16이네요. 그래서 K가 30이라서 A1이 64가 나온 경우예요. 요거는 맞죠? 네. 그래서 여기는 요 경우도 어쨌거나 짝수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답 둘 다 답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 K가 2P-1이라는 홀수일 때의 경우인데 그러면은 이 경우는 K가 2P-1이라는 홀수였기 때문에 A3가 2P가 되어야만 하고 A4는 P가 돼서요. 아까 2P-1이라고 하는 이 K 값에다가 이때 A2 더하기 A4가 3P-1이 40이 된다인데 이때 P는 자연수로서 나올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어버려요. 따라서 이때까지 구한 31, 25, 52, 64 4개만이 A1의 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4개의 합은 56에다가 172라고 나오겠네요. 답은 1번이라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알았겠지만 여기 있는 문제 보시는 바와 같이 계산 과정이 겁나 길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대입해서 값을 구축해 놓고 구축해 놓는 값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뭐 15번에서 12번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냥 번호만 바뀌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규칙이 좀 가벼워졌다고 보는 게 무방해요. 사실상 난이도는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원 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 수투 설명을 또 해보도록